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과학 강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제4회에서는 거의 동일 과정설이라는 것, 그 진상, 그 허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제5회는 방사능 측정법의 진상, 실상, 이것들이 다 이 지구 연대와 화성 연대를 결정하는데, 우리의 과거를 알아보는데 상당히 중요한 방법들인데, 그것들의 진상을 우리가 모르고 맹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방사능 연대 측정법이란 이번 제5회에는 이것을 알아봅니다. 지난해 내용의 요약들은 과학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1회, 2회에서는 진화론의 아주 대표적인 아이콘이라고 하는 진상, 3회에는 화석이라고 하는 것들의 진실, 이 중요한 참 지식입니다. 우리가 너무 진실을 모르고 이런 것들을 맹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회에서는 이제 동일 과정설, 그 이론을 알아보았고요. 이번 제5회는 방사능 연대 측정법, 그 실상을 알아본다 하는 것입니다. 암석과 화석의 연대 측정 방법 1번은 지질 주상도에 대입하기. 지질 주상도가 어떤 것인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현재 암석이나 화석의 연대를 찾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으로는 지질 주상도에 대입하는 것이다. 지질 주상도란 진화론자들이 그들의 논리에 맞추어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캄브리아 퇴적층을 표준 지층으로 합의하여 그럴듯하게 그린 지층과 화석의 연대표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주상도를 학자들이 잘 연구해서 만든 것으로 믿고는 그것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어떤 화석의 연대를 알고 싶으면 그런 종류의 화석이 어느 지층, 어느 화석군에 속하는지 지질 주상도에 대입해 본다. 우리 주변 화석 전시물들에 붙어 있는 설명서들은 거의 다 이 주상도에 따른 설명이다. 그러나 관람자들의 호기심은 자극하지만 그 화석의 진상을 알고자 할 때에는 그 설명이나 주상도 자체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이 우라늄 측정법, 다음은 방사능 연대 측정법이 있다. 이것은 방사능 물질은 그 반감기가 매우 일정하다는 데 착안한 방법인데, 방사능 기술이 첨단 과학이라는 선입관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방사능 연대 측정에서 사용하는 원소는 대개 우라늄 238번이나 또 칼륨 40 혹은 탄소 14인데, 이들은 자연 상태에서도 원자 핵 자체가 불안정한 그런 상태를 excited state라고 합니다. 안정된 상태, ground state로 변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것을 붕괴라고 한다. 이 현상을 다른 말로 부모 핵종이 딸 핵종으로 바뀌는 것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붕괴하는 기간이 아주 일정하다. 자연 상태에서 그 대표적인 방사능 물질, 소위 방사능 핵종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우라늄인데, 이 우라늄이 자연 상태에서 토륨, 라듐, 폴로늄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납으로 안정이 된다. 그런데 그 붕괴 반감기가 450억 년이 넘는다. 그래도 어떤 암석에 남아있는 우라늄의 양과 이미 변화된 납의 양을 검출하여 그 비율을 반감기에 대입하여 그 암석의 연대를 측정하는 것이다. 우라늄 측정법은 생물의 화석보다는 더 긴 지층이나 암석의 연대를 조사하는 데 사용한다. 그런데 이 측정법으로 최근에 폭발한 하와이 용암석을 검사했더니 몇십억 년 된 암석으로 결과가 나왔고, 콜로라도 광산 침전물을 측정했더니 장소에 따라 1억 년의 편차가 있었다.
캄보리아의 암석도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연대와 2억 년의 차이가 있었고, 월석은 우라늄 종류에 따라서 200만 년에서 280억 년까지 차이가 있었다. 왜 그렇게 과학적 검사의 오차가 심한 것일까? 이렇게 검사 결과가 엉터리이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 이유는 각 시료들의 우라늄 농도가 처음에 얼마였는지 소위 초생치를 알 수가 없는데도 처음에는 100%였다고 가정을 해야 하고, 또 환경과 세월 속에 시료의 상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고정되어 있었다고 폐쇄계를 또 가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도 없는 방 안에 불타고 있는 초가 있는데 누가 어떤 토막에 초를 켜 놓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타 들어가는 속도만 열심히 조사한다고 그 초가 켜져 있었던 시간을 알 수가 있겠는가? 초의 처음 길이도 모르고 또 바람이 얼마나 벌려겠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시간당 타 들어가는 길이를 열심히 잰다고 한들 그 초가 얼마 동안 타고 있었는지 알 길은 없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말하면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이런 것을 몰라서 그런 엉터리 검사를 하겠는가라고 반문하겠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여러 책에 알려진 세상이 다 아는 지식이다. 그런데도 그런 연구를 계속하고 그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시작점과 상태를 알 길은 아주 없다. 그러니 누각을 공중에다가 계속 짓는 격이다. 요즘 천문학은 지구가 태양에서 떨어져 나와 식은 것이 아니라 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죠. 우주 먼지와 가스가 응축되어 만들어졌고 지각 내부에는 융합열에 의해 마그마가 끓게 되었으며 그것들이 표면으로 나와 굳어져 대륙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판 구조설이 오늘날 지질학의 대표적 주장인데 이런 과정으로 지구가 만들어졌다면 방사능 물질의 생성부터 연대가 모호해지는 것이다. 지구의 연대가 46억 년이라는 주장도 한 유성의 방사능 측정 결과에 의한 추정인 것이다. 그 유성이 지구가 형성될 때 같이 만들어졌다고 전제하고 지구의 연대로 그것을 채택한 것이다. 진화론적 사고에는 이러한 모순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다. 자, 그 다음 탄소 동위원소 측정법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암석들보다도 비교적 연대가 짧다고 보이는 생물들의 화석에는 그 화석에 함유된 탄소 동위원소 C14를 측정하여 연대를 추정하는데 그 원리는 이렇다. 우리의 대기 중에는 79%의 질소와 21%의 산소가 섞여 있는데 이 질소는 양자가 7개와 중성자 7개의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주선이라는 에너지가 대기의 밀입자들과 결합하여 중성자가 만들어지는데 이 중성자가 질소의 핵에 충돌하여 양성자를 튕겨내고 양성자 6개, 중성자 8개가 되는 수가 있다. 자연 상태에서 정상적인 C12, 탄소가 98.9%, 또 하나 있는 C13이 1.1% 정도이고 C14, 탄소 동위원소는 10의 마이너스 10%의 극히 희박한 농도이지만 첨단 장비가 그것을 분석해내는 것이다. 여기 분석해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탄소 동위원소인데 질량은 질소와 같지만 원자가가 탄소와 같아졌기 때문에 탄소와 꼭 같이 결합을 하는 것이다. 원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소 주기율에서는. 그래서 산소와 결합하여 생체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물이 살아있을 때에 체내에 유지했던 C14의 양을 지금의 평균 함량과 같다고 예측하고
그 생물이 죽고 나서 붕괴하여 줄어든 양을 화석에서 측정하여 반감기로 계산하면 화석이 만들어져 C14가 붕괴되어 온 기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간이 바로 화석의 연대라는 것이다. C14의 반감기는 5730년 플러스 마이너스 40이다. 그런데 백과선이나 인터넷 지식 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것도 가정에 근거한 애매한 측정법이라는 것이다. 공기 중의 C14의 농도가 상고대나 현재가 꼭 같아야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또 그 화석 개체마다 C14의 농도가 일정해야 된다는 초생치 일치 가정을 또 하고 반감기도 여건이 어떠하든지 아주 일정해야 한다는 것, 어떤 격변이 없었다는 것을 추정하고 검사 중에 전혀 공기의 유입이 없었다는 것, 폐색의 가정 등의 가정들 하에서 계산을 하는 것이다. 자, 여기 탄소가 우리 지구상에서 어떻게 손환되는지 지구의 생명체를 살리는 탄소의 손환 이 그림인데요.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탄소가 아주 이 생명체를 살리고 생명체를 이루는 중요한 원소인데 그 원소가 지구상에서 이렇게 순환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탄소 동위원소 C14, 탄소가 C12여야 되는데 14라는 그 극히 희박한 농도가 또 이 똑같이 C12와 같이 순환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10만 년 정도 된 화석이라면 C14가 다 붕괴되고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데도 화석들에서 상당한 양이 검출되고 있다. 심지어 살아있는 달팽이 껍질인데도 2300년 된 유물로 계산이 나오고 살아있는 한 나무 껍질은 1만 년 전의 화석과 같은 연대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믿고 인정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과 환경이 거의 같은 몇천 년 이내의 유물들은 비슷한 측정치가 나온다지만 개체마다 C14가 포함된 용량이 다르고 화석시대의 생태와 환경도 아주 다른데 무슨 수로 올바른 연대를 알아낸단 말인가. 핵실험이나 화석연료의 사용, 심지어 벌목과 인구 증가 등등의 조건으로 대기 중의 C14의 농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고대를 예상하는 데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역사적 연대가 분명한 이집트의 3000년 된 유물을 검사했더니 3800년 된 것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연대 측정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들까지도 스스로 이 측정법의 약점을 고백했다.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에는 부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측정 값에서 절반을 줄여서 생각한다고 해도 그것은 놀랄 것까지 없다. 그런데 정작 놀라운 일은 그 반으로 축소한 연대들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쉽게 용납된다는 점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측정을 하고도 적당히 좀 고쳐서 발표를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의심 없이 믿는다. 참 놀랍다 하는 이 이야기인데 바로 이것은 실제의 이 측정법을 아주 연구하고 있는 이 학자 R.E. 리 5번에 레아디오 카본 에이지 인 에러라고 하는 책에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안트로폴리티컬 저널 오브 카나다. 자, 제5회 연대 측정법을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제6회는 자,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